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여러분들 뉴스 또는 신문에서 글자로만 일기예보를 해요. 그림이 없어요.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읽고 싶지 않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날씨 정보를 그림으로 해가 뜨는 거, 구름이 있는 거, 비가 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날씨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아 봅시다. 추리한 내용 설명하기. 내가 추리한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나의 이야기를 발표해 봅시다. 내가 추리한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듣고 대답해 봅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시다. 사람들과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의사소통할 때 표, 그림, 몸짓 등을 사용하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더 생각해 볼까요? 나의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공룡 발자국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지역에서는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공룡 발자국 화석을 탐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발자국 사이의 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공룡이 걷거나 뛸 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발자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발자국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모두 같고 크기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무엇을 사용했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발자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 그림, 몸짓 등을 사용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 11쪽을 보세요. 내가 추리한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써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발자국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을 써보면 돼요. 제가 추리한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추리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발이 작은 공룡이 깊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이 큰 공룡이 멀리서 발이 작은 공룡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을 때 막 뛰어가서 발이 작은 공룡을 덮쳤어요. 깜짝 놀란 발이 작은 공룡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이 큰 공룡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발이 큰 공룡이 몸싸움에서 이겼고 발이 작은 공룡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친구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써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럼 발자국 말고 넘어진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을 입에 물고 갔다면
과학책 19쪽에 있는 발자국의 큰 거는 더 깊이 찍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게가 더 커졌으니까요. 아니면 발이 작은 공룡이 하늘로 날아갔다고 추리할 수 있는 관찰 결과는 무엇일까? 등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나의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 표, 몸짓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자국 간격, 방향의 변화를 숫자나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서 눈에 띄게 표현하면 탐구 결과를 친구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